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에 또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봐 주신 여러분들께 먼저 환영 인사드리고,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치과입니다. 치과고, 치과 중에서도 특수과인 이제 교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일반 치과 진료에 대해서는 내용을 접할 기회가 아주 많은데, 사실 교정 치료에 대한 내용은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나 이런 교정 치료는 우리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치료죠. 그렇다 보니까 교정 치료에 대한 지식을 얻기도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서 듣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환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특히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의학 채널 비욘디 실시간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혹시 궁금한 내용이시나 또는 환영 인사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보니까 김미님과 달빼님께서 인사를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궁금한 내용이나 또는 평소에 알고 싶었던 내용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로 서울 이제 강동구에 있는 서울 닥터호 치과 교정과 치과의원에서 대표원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아 청소년 환자들도 많이 치료를 하지만 또 최근에는 성인, 중장년층 환자분들도 많이 교정 치료에 대한 요구가 있으셔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그리고 디지털이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 치과 교정학에도 이 디지털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우리 치과 치료 떠올려 보면 뭐 찰흙이나 이런 말랑말랑한 걸로 막 본도 뜨고 그러면 힘들죠. 근데 최근에 치과에는 이런 구강 스캐너라고 해서 입안 이제 본 뜨는 대신에 스캔도 하고, 그리고 그냥 얼굴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렇게 안면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얼굴 스캔도 하고, 이렇게 최첨단으로 치과도 굉장히 많이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더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치과 전체에 구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과, 특히 이제 교정 치과에 방문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뼈 진단도 받고 또 이렇게 3차원 얼굴 진단도 받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교정 의사들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계측하는 과정들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요즘 디지털화도 되고 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계측도 정확해지고, 그리고 진단 과정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치과에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치아 스캔 데이터를 눈으로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입안을 스캔을 하고, 또 특히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 치료 전후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주로 우리 치과 의사들 대상으로 또 뭐 글을 쓰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10월에는 우리 일반인분들을 대상으로 치과 교정학 관련된 저서를 하나 출간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열심히 퇴고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발간이 되면 또 한 번 안내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 이제 지나갔는데, 예전에 우리 코로나 시국을 떠올려 보면 마스크 쓰느라 상당히 답답했죠. 그리고 마스크를 썼을 때랑 벗었을 때 주변 지인분들을 보시면 잘 못 알아보거나 했던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관이 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 때 실제로 이 시기를 이용을 해서 교정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어차피 치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그 기간을 이용해서 받고 끝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교정 치료가 아니더라도 뭐 피부과 시술이나 기타 미용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부터 교정 치료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 또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만 적합한 치료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은 요새도 특히 이제 이 치열, 삐뚤삐뚤한 치열이나 여러 가지 옆모습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교정 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고 어머님들도 아이 손을 잡고 많이 치과로 상담을 오십니다. 특히 이제 방학 때 많이 상담을 오시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 특히 20-30대들, 20-30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 치아가 삐뚤삐뚤하거나 또는 입이 나왔거나 하면 교정치과에 방문하셔서 많이 상담을 받으시고 또 치료도 결정을 하십니다. 젊은 분들은 사실 예전부터 많이 치료를 받으셨고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학부모님들 또는 노인분들까지도 요새는 교정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최근 들어서 이 교정치료가 건강의 대명사가 되었나 하면 예전에는 이 단순히 그냥 겉보기에 예쁜 심미 위주의 교정이 주였다면 요새는 이 교정치료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해지고 우리 치아의 장기적인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수명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다들 기대 수명이 올라갔죠. 그래서 40대 이후에 교정을 시작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리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7년의 추세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2010년과 대비를 했을 때 2017년도에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교정 환자 비율이 4.9%에서 6.1%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2% 정도 증가를 한 것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물론 어린이들도 많이 내원을 하고 교정 치료를 받지만 한 30% 정도는 성인 또는 중장년층 정도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또 이 삐뚤삐뚤한 치열을 펴주면 잇몸 건강 관리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교정 치료에 대한 수요가 성장기 어린이들에서뿐만 아니라 성인들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치과 질환에 대해서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치과 질환은 대체로 퇴행성 경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퇴행성이라는 의미는 좋아지기보다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변화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치아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닳죠. 치아 마모 또는 치주 질환, 잇몸 질환 그리고 이제 잇몸뼈가 한번 녹게 되면 그 높이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생되기 어려운 치아 및 치조골.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기보다는 이제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수복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춰주게 됩니다. 자, 먼저 치아 마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보기 전에 한번 실시간 질문 올라온 거 한번 답변을 드리고 한두 개 정도 답변 드리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주신 우리 달빛님. 달빛님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2 학생 교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학교 때문에 병원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괜찮을까요? 교정치과라고 하면 한 아이 말을 듣자니 자주 치과에 가야 한다고 해서요. 네. 보통 이제 교정치료를 많이 고민하시는 시점이 일단 좀 빠르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또는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물론 자주 치과에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보통 치료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내원을 하시면 치료는 완성도 있게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교정을 하게 되면 공부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치과에 방문하는 주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들보다 생각보다 교정 장치에 적응을 잘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교정을 충분히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 윤지 장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성인인데요. 교정 치료 가능할까요? 교정하는 거 티 안 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정 장치는 좀 그 획일화돼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길 교정, 요새도 학생들이 많이 하죠. 치아에 붙어 있는 철길 장치. 그거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우리 그 안쪽으로 간단하게 하는 교정 장치들도 있고 또는 투명 장치, 뺐다 뺐다 하는 투명 장치들도 있어서 충분히 우리 직장인들이나 또는 그 심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예인들 또는 뭐 모델, 배우, 지망생들도 교정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교정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치아 마모. 일정 수준의 치아 마모는 사실 생리적인 부분도 있어서 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우리가 예상하는 양보다 좀 빠른 속도로 마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환자분은 이제 20대 환자분이신데 보시면 엑스레이 보시면 어금니들이 좀 앞으로 쓰러져 있죠. 쓰러져 있으면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치아를 보시면 많이 돌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정 치료하기 전 모습인데 이렇게 치아의 뒤쪽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갈려 나갔죠. 갈려 나가서 이 환자분도 이제 교정 치료하기 전에는 이 갈려 나간 부분을 좀 레진 같은 치아 재료로 좀 떼우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합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탈락하고 마모가 되고 떨어져 나가죠. 보시면 이 치아의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 모양이 다르죠. 앞쪽 부분이 동그란데 뒤쪽 부분은 약간 마모가 돼서 이렇게 평평하죠. 네, 이걸 보면 교합이 좋지 않고 배열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마모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보여드리는 환자분은 더 어립니다. 이제 10대죠. 10대인데 벌써 이 앞니 두 개 모양이 다르죠. 두 번째 앞니 모양도 다릅니다. 치아의 마모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치아를 언제까지 써야 하냐면 보통 10대 어린이다 그러면 한 90년 더 써야 돼요. 더 써야 되는데 벌써 치아가 난 지 대략 5년도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마모가 이루어진 거면 상당히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비정상적인 교합을 회복을 시켜주면 비정상적인 치아 마모를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치은 퇴축, 잇몸이 내려간 겁니다. 우리 성인 또는 중장년에서의 치은 퇴축은 생각보다 흔하고 다만 우리 어린이 치은 퇴축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9세 어린이고 아래 앞니 잇몸이 많이 내려갔죠.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저희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일부 높이를 회복시켜 줄 수는 있지만 또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합 상태는 이렇게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반대 교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반대 교합이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좀 치료를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자, 그다음 우리 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구호흡입니다. 입으로 숨 쉰다고 해서 구호흡, 마우스 브리딩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입으로 숨 쉬는 구호흡은 이비인후과적인 원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만성 비염, 충동증, 그리고 비대해진 아데노이드 편도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치과적인 원인으로는 이런 구순 폐쇄 불능이라는 치아가 앞으로 뻗어지거나 또는 턱이 뒤로 많이 빠져 있어서 입술이 닫히지 않는 현상 이것을 구순 폐쇄 불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lip incompetency라고 하죠. 저희 이제 치과 교정학 진단에서 사용을 하는 엑스레이에도 이렇게 아데노이드가 관찰이 됩니다.
아데노이드가 큰 친구들은 저희가 그 이비인후과로 의뢰를 드려서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게 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증상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아데노이드 비대가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입으로 숨을 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입으로 숨을 많이 쉬게 되면 이 무턱 경향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형 변화가 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얼굴형 변화가 오기 전에 이비인후과로 의뢰를 드려서 아데노이드 또는 편도 수술을 받게 하고, 그러면 확실히 구호흡이 좋아지고 입으로 숨을 쉬는 증상이 좋아지면 이 얼굴형 변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호흡이 치과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이 타액의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입으로 숨을 쉬면 입이 많이 마르죠. 침이 마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침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침에 이런 산중화, 제광화 기전들이 우리 충치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항균 물질들이 세균을 억제해주고 우리 치은염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이 많이 마르고 구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 충치도 많이 생기고 잇몸도 안 좋아집니다. 보여드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친구인데 치아 아랫부분이 흰색으로 이렇게 변했죠. 흰색으로 변했고 잇몸도 군데군데 염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시간이 길면 이렇게 치은 염증도 많이 생기고 잇몸 질환도 많이 생기고 충치 발생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성 돌출로 인한 고호흡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고호흡도 개선시키면서 그리고 입술 돌출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교정 치료를 합니다. 이 앞니를 뒤로 당겨서 넣는 것이죠. 이렇게 넣으면 치료 경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치아가 움직여서 뒤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 변화도 나타나죠. 입술도 이 파란색 부분이 교정 치료 후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물론 입술이 들어가서 예뻐지는 것도 있지만 이 입술을 치료 전에는 입술이 잘 안 다물어졌다가 치료 후에 입술이 잘 다물어지는 게 이제 치과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입이 덜 마르게 되고 그러면 충치도 덜 생기고 잇몸 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앞니를 뒤로 넣게 되면 그 앞니가 들어간 양만큼 100% 입술이 들어가지는 않고 그 중에 일부의 양만 입술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 전후를 보통 이렇게 중첩을 해서 정확히 평가를 하고 또 환자분들과 소통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아가 들어가면 입술도 따라서 변화가 발생하고 또 한 가지 부가적인 효과로 이 턱끝 모양도 더 예뻐지게 되는 것이죠. 입술 돌출이 심하면 턱끝돌이 또렷하지 않은데 턱끝도 예쁘게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 테마는 이제 사랑니 교정입니다. 사랑니 교정 테마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질문 2가지 정도 받고 한번 진행을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윤케이님이시고 질문 내용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주걱턱인 것 같아요. 주걱턱 교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주걱턱은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주걱턱뿐만 아니라 무턱, 턱 교정들이 다 치료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주걱턱은 여기 적어주신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고 주걱턱은 보통 주걱턱 그 자체만 있지 않고 이 치아가 이따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반대교합, 앞니 반대교합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반대교합이 동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교합이 관찰이 되면 바로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그 치료 시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막 중학생 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턱 교정 효과를 충분히 보기가 어려워서 최대한 발견되는 즉시 그 주걱턱 경향이 있거나 앞니가 거꾸로 물리면 내원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
자, 꼼꼼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65세 남성입니다. 아래 어금니 뿌리 주변 잇몸이 내려가고 찬물에 민감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된 뿌리 부분도 신경 치료나 재생 치료가 가능한가요? 음, 이 질문은 교정과 연관된 질문은 아니지만 일단 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장년층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실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치아 잇몸 주변 잇몸이 내려가면 다시 원상복귀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치아 잇몸 뼈가 내려간 패턴에 따라서 일부 재생 치료가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일단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잇몸이 내려간 경우에 어 잇몸을 많이 올라오게 하는 것은 어렵지만 더 내려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건강보험도 되는 잇몸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히 중장년층 분들 잇몸이 뭔가 욱신욱신하거나 주기적으로 아프다 하시면 꾸준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통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찬물에 민감한 경우에는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치아 뿌리 주변부를 좀 치과용 재료로 덮어서 좀 민감도를 낮춰주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치과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강의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말씀드릴 내용이 사랑니 교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사랑니 교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앞니 삐뚤삐뚤하게 정돈하고 우리 입술 넣는 건 사실 지금 한 지가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연예인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실 텐데, 사랑니 교정은 사랑니로 움직이는 교정입니다. 우리 사랑니에 대해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사랑니면 무조건 나쁘다, 또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니는 사실 어금니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 아래에 어금니에 번호를 붙였죠. 1번, 2번. 그래서 이제 우리 학술 용어로 사랑니는 제3 대구치에 해당이 되고, 제1 대구치는 우리 입안에 있는 첫 번째 큰 어금니, 제2 대구치는 두 번째 큰 어금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다. 그래서 제3 대구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사랑니를 활용을 할 수 있냐 하면,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시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치주 질환이나 또는 신경 치료가 어려워서 이렇게 치아를 뽑게 되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죠. 이 빈 공간을 물론 임플란트 치료로도 또는 브릿지 치료, 보철 치료로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아들을 앞으로 당겨서 교정을 통해서도 이 공간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얻는 효과는 이제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임플란트가 나쁜 치료는 아닙니다. 나쁜 치료는 아닌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연치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빠졌을 때 무조건 임플란트를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만약에 사랑니가 있다 그러면 사랑니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치료적으로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보여드리는 이 환자분은 이렇게 충치로 인해서 치아를 뽑게 되었죠. 뿌리만 남은 치아를 이제 빼게 된 겁니다. 이 치아를 빼고 이 뒤에 있는 사랑니를 포함한 큰 어금니 2개를 앞으로 당겨서 교정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위가 이제 치료 전, 아래가 치료 후입니다. 거의 치료에 티가 안 나죠. 원래 그랬던 것처럼 치아 한 칸만큼 어금니들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오게 된 겁니다. 입안을 봐도 티가 안 납니다. 거의 임플란트 하나 한 것 같죠. 이렇게 치아를 한 칸 앞으로 당겨서 교정을 하는 것이고, 이 환자분은 이렇게 앞니가 또 벌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같이 예쁘게 교정을 해서 마무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사랑니를 활용을 하면 교정을 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정 치료는 이제 건강의 기초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치아 배열이 예뻐지면 보기에 좋은 특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아 마모나 또는 잇몸 질환을 예방을 하게 되면 우리 장기적으로 치아들이 수명이 길어지고 또 오래 맛있는 걸 또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교정 치료가 우리 어린이 또는 젊은 분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요새는 60 대를 넘어서서 70 대, 80대 분들도 교정 치료를 많이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의 연령대가 다양해진 것은 단순히 교정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정 치료의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장치가 철길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를 이 나이 때 하고 다녀야 되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부감도 많이 드시고 또 '많이 아프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는데 요새는 다양한 장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 의사들이 보통 치과에 내원을 하시면 환자분의 직업이나 나이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장치를 권유해 드리게 됩니다. 특히 내가 남들 앞에 뭐 보이는 게 중요하고 또 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양치질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런 투명 교정 장치, 뺐다 뺐다 하는 투명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끼게 되면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 않고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잇몸이 좀 안 좋다. 근데 교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새는 또 이렇게 와이어 굵기가 굉장히 가는 교정 장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와이어를 활용한 교정을 하면 잇몸이 안 좋은 분들도 충분히 교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철길, 브라켓 교정밖에 없었습니다. 예. 게다가 이 철길 중에서도 치아 색깔 나는 메탈 장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정을 하게 되면 이제 치아에 붙이면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요새도 태국이나 베트남, 동남아 국가에 방문을 하시면 그 여러 일반인들이 교정기를 치아에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예전에 대략 한 30년 전에 금리가 부의 상징처럼 여겨져서 압리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동남아 가시면 이렇게 메탈 장치를 앞니에 심지어 교정을 안 하고 계신데도 붙인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메탈 장치보다는 이제 세라믹 장치를 선호를 하시고 또 이제 세라믹 장치를 넘어서서 더 보이지 않는 장치를 많이 찾으시죠. 음.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투명 장치라고 해서 클리어 얼라이너, 투명 장치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적어 놓은 인비절라인은 이제 투명 장치 회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평소에 이제 열심히 끼면서 교정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로 보면 투명합니다. 투명해서 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서거나 또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투명 교정 장치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제작이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칸이 여러 개가 있죠. 이 한 칸이 어 위아래 장치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일 주일에서 또는 2 주일까지 이 한 장치를 끼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입안에 끼게 되면 이렇게 요 정도 이제 보입니다. 거의 멀리서 보면 요건 이제 클로즈업을 한 사진이고 멀리서 보면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최첨단 장치 소개해 드리면 이제 요런 가는 와이어를 어 가진 이 교정 장치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와이어가 가늘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통증을 줄이고 또 부작용도 줄이는 그런 특징을 가진 교정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중장년층 분들께서 특히 잇몸 안 좋으시면 교정 치료를
많이 겁내셨는데 요새는 교정 치료를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 환자분도 50대 환자분입니다. 이렇게 앞니가 정중앙 앞니 2개가 틀어진 채로 50년을 사셨는데 막상 치료는 3개월만 지났는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몇 년, 수년에 걸쳐서 교정 치료에 대해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한 번쯤 용기를 내셔서 이제는 상담을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충분히 용기를 내셔도 될 만큼 적합한 장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뒤에 내용을 이어가기 전에 또 질문을 대략 한 3개 정도만 더 답변 드리고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CKH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1세이고 3급 부정교합인데 교정 가능할지, 가능하면 몇 년 걸릴지요? 앞니 하나는 또 임플란트 예정인데 그 후 교정이 가능할지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정치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임플란트 전에 교정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치아 위치가 확정이 돼버리면 그 치아 부위는 교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정 치료가 고민되신다. 그럼 일단 교정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치료 옵션에 따라서 상당히 기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앞니 위주로 교정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1년까지 보지만 전체 교정을 하신다. 그럼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다만 저희가 나이를 고려해서 보통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중장년층이다. 그러면 치료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서 앞니 교정 기준으로 대략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꿈희망님. 꿈희망님은 일단은 우리 교정치료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최대한 티 안 나는 교정이 있나요? 서비스직이라 철길이 걱정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선택도 하실 수 있습니다. 티 안 나는 장치 중에 안쪽으로 간단하게 붙이는 장치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예 붙이지 않고 꼈다 뺐다 하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투명 장치가 티 안 나는 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티 안 나는 장치도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타입이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셔서 교정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조한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초등아이의 경우 교정이 필요하다면 유치가 다 빠진 후에 시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교정 치료의 시점일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교정 치료라는 것이 단순하다면 단순하지만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복잡하냐 하면 조기 치료를 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고 치료를 미루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턱 위치를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러면 조기 교정이 훨씬 유리하고 이제 영구치를 위주로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러면 유치가 다 빠진 후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고민이 되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대략 아이가 한 7살쯤 됐을 때 꼭 교정 치료를 바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교정 전문 치과에 가셔서 교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드리고 질문을 한 개만 더 답변 드리고 마저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만 끈차님. 네.
저도 요새 밀가루를 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께서 늦둥이 동생을 낳은 후 치열이 많이 삐뚤어져서 고민이신데, 나이 드셔서 교정을 하면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원하시는데, 항상 고민하십니다. 단지 미용 목적이라면 늦은 나이에 교정은 비추천하시나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동생을 낳은 후 치열이 많이 삐뚤어졌다. 여기서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이제 출산과 관련을 해서 출산 직후에 잇몸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이 건강했을 때는 우리 잇몸 뼈가 치아를 단단하게 잘 잡아줘요. 그래서 치아가 잘 움직이지 않다가 잇몸이 이제 어 그 출산이나 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 치아 주변 조직이 약해지면서 치아가 삐뚤삐뚤해지고 어떤 분들은 삐뚤삐뚤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 변화가 진행이 되다가 멈추면 좋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한 변화가 관찰이 된다고 하면 너무 늦기 전에 교정 치료를 상담을 받고 어 시작을 하고 치아를 정돈을 한 이후에 그 정돈된 상태를 유지시켜 놓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중장년층 교정은 미용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그 좀 더 치열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심화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목적으로 예방 목적으로 하는 교정의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강의의 내용을 이어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교정 장치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우리 치아 이동에 이렇게 생리적인 가벼운 힘, 이상적인 힘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치아에 이렇게 좋은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교정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환자분들도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훨씬 이제 부담이 적어지게 되었죠. 심지어 이렇게 가는 와이어이면서도 치아 안쪽으로 붙여서 교정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교정기인지 유지장치인지 헷갈릴 정도로 부피가 최소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니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Q&A는 방금 받았으니까 이제 넘어가서 몇 가지 이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히 우리 성인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놓치시는 부정교합이 유형입니다. 과계교합. 위에 사진을 보시면 아래 앞니가 잘 안 보이죠. 예. 아래 앞니가 아래 정도는 보이는 게 평균치인데 제 아래 앞니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계교합. 우리 아이가 앞니가 잘 안 보인다 웃었을 때 그러면 교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앞니가 거꾸로 몰리는 반대교합. 이 반대교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가 중요해요. 이 반대교합, 앞니가 거꾸로 몰리는 반대교합은 결국 원인이 이 위턱뼈에 대해서 아래턱뼈가 앞으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인이 이 단순히 치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턱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치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턱뼈의 성장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턱뼈 성장 조절은 성장이 끝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발견 즉시 교정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 치료를 하면 이 위에 사진에서 아래로 가는데 1년 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늦게 발견하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턱교정 장치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합니다. 아이 증례에 따라서 저희가 뭐 머리에 쓰는 장치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입에 끼는 장치를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층모의 변화가 생깁니다. 치료 전에 이렇게 아래 입술과 아래 턱 끝이 좀 발달했다면 치료 후에는 상대적으로 중안모가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안모가 뒤로 들어갔죠. 볼록하고 조화로운 안모가 얻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개방교합. 앞니가 떠 있는 경우를 이제 개방교합이라고 합니다. 앞니가 떠 있는 친구들, 뭐 성인들도 있지만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 하면 혀를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 개방교합 많습니다. 또는 이 턱이 안 좋은 분들, 개방교합이 많습니다. 턱 관절이 안 좋은 경우. 예. 개방교합이 있는 경우에도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아를 정돈을 하고 개방교합 개선시키고 어금니도 개선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직례를 한번 같이 보기 전에 질의응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렀어요님. 우리 그 의학 채널 비욘디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죠?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매복 사랑니는 사랑니 교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만 사랑니가 났다면 활용할 수 없는 거죠? 남겨주셨습니다. 사랑니가 왼쪽에만 났든 오른쪽에만 났든 그 앞쪽에 치아가 뭔가 이상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있고, 다만 이제 정확히 그 앞쪽 치아 상태나 그거를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랑니 활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복 사랑니는 사실 활용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간혹 그 어린 성장기 아이들 중에 결손치가 있는 경우는 매복 사랑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결손치가 있는 아이들, 치아가 없는 아이들이 예전에는 무조건 성장이 완료되면 임플란트를 해야 됐었는데 요새는 그 사랑니 교정을 통해서 결손치가 있는 아이들도 사랑니를 활용하면 이제 결손치가 없던 것처럼 만들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행복 비타민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정은 언제쯤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교정 치료 기간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 평균을 말씀드리면 일단 평균적으로 위아래 전체 교정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2년 정도 걸리고 부분 교정을 한다 그러면 대략 6개월 정도 또는 1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 기간은 나이에 따라서 또는 그 치료 범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다음 지또님. 고3 여학생입니다. 비발치 돌출입 교정을 했고 혀 때문에 이쑤시개 같은 거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꼭 붙여야 하나요? 유지장치는 위에만 해주셔서 위에만 끼고 붙이는 거는 위아래 둘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쑤시개 같은 건 어떤 거냐 하면 아마도 그 앞니 안쪽에 붙이는 혀내밀기 방지용 장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혀내밀기 습관이 지속이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 하면 위아래 앞니가 앞으로 뻗어지게 되고 그리고 위아래 앞니가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위아래 앞니가 떠 있는 개방교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쑤시개 같은 그런 것들을 붙이는 것이고 붙이는 것이 환자분 부정교합 재발 방지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 제주도 푸른밤. 네, 제주도 푸른밤님. 선생님, 저는 30대이고 치열이 고릅니다. 근데 돌출입이 너무 심해요. 단지 자신감 하락이 문제인 건데 너무 고민됩니다. 하고 나서 이가 시리다는 후기도 있고 고민만 4년째입니다. 예. 일단은 4년 동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아직 늦은 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고민이 너무 길어지면 40대 이후로는 잇몸 상태에 따라서 교정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너무 늦기 전에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저 나머지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성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그 주걱턱의 반대, 무턱이죠. 우리 무턱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윗니 돌출입니다. "우리 아이가 윗니가 튀어나왔어요."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 무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턱이라는 것은 윗턱에 비해서 아래턱이 뒤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턱 교정을 하게 되면 아래처럼 이렇게 어 철길 교정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윗니 돌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원리는 이렇게 집에서 끼는 장치를 활용을 해서 열심히 끼면 낮에는 낄 수 없습니다. 집에서만 끼는 장치입니다. 끼면 이렇게 아래턱이 전하방으로 자라고 윗턱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자라지 않고 아래로만 자라고 아래턱은 이제 앞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옆모습도 예뻐지고 치아의 돌출감도 개선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중장년층 교정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렇게 그 50대 여성분도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이제 단기간 내에 교정이 3 개월만 돼도 이렇게 앞니가 고르게 배열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고민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좀 용기를 내셔서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정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기간 동안에 이미 교정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치열도 보시면 비교적 간편한 장치로 이렇게 치아 배열이 완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 중장년층에서 치아가 벌어진 경우입니다. 우리 성인분들 이렇게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나 보철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치아 전체를 움직이는 교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치료 범위를 축소시켜서 앞니 위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니를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 이렇게 삐뚤삐뚤한 치아를 대략 5개월 정도 후에 이렇게 가지런하게 배열을 했고 아래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벌어진 치아를 모아서 교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젊을 때는 치아가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다가 잇몸이 지지력이 약해지게 되면 치아가 점점 벌어지거나 또는 틀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도 질문 남겨주셨지만 "교정하기엔 늦은 건가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고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릅니다. 일단은 교정이 불가능한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표가 조금씩 목표치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치아 이동량이 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20대 때는 치아 이동량이 아주 많은 교정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 중장년층이 되면 아주 많은 치아 이동량을 동반하는 교정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기 이메일로 답장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남겨 주신 감사 메시지들 좀 읽어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행복 비타민 님 우리 닉네임이 너무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닉네임입니다.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궁금한 점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교정 치료를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서 일반 치과 진료와는 다르게 교정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 자리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민 님 "선생님 잘생겼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일 님 아이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성윤 님은 가수 김조한 닮으셨어요.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긴 시간 동안 오늘 강의 내용 집중해서 잘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는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다음 기회에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궁금한 점들 위주로 답변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